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역전의 인생 한선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제는 서한에서 소선중웅이라는 서한의 중흥을 이뤘던 명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의 치적이 별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의 치적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고, 왜 제가 제목을 역전의 인생으로 잡았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선제는 태어난 지 4개월째에 자기 할아버지인 유거, 즉 한무제의 황태자였던 유거가 모반 혐의로 몰려서 처형됐고, 그의 할머니인 사량제도 처형이 됐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자살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엄마도 처형됐고요.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무제는 자기의 증손임에도 불구하고 역적의 자식이니까 감옥에 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밖에 안 된 애를 감옥에 누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굶어 죽게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당시에 그 감옥을 맡고 있던 사람이 병길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으로 치면 교도소장을 정위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길이란 사람이 정의감이었는데요. 그는 현 황제의 증손이, 즉 황가의 혈통이 자기 감옥에 들어왔던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 중에 물색을 해보니까 마침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들어온 죄수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호조란 여자고 하나는 조진경이란 여자인데, 이 두 여자와 이 황손을 붙였습니다. 이 한선제의 어릴 때 이름은 유병이입니다. 이 병이란 말은 병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뭐 부모도 없고 황실에서 안 자라고 감옥에서 자라니까 병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름도 없었기 때문에 유병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두 여자와 그 유병이를 그 안에 놓습니다. 그래서 한선제가 이제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한선제가 그 5살 무렵에 한무제가 이제 중병이 걸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떤 신하가 와서 한무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궁궐을 오가면서 보니까 장안에 있는 감옥에서 천자의 기운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 황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물려줄 사람도 있는데 감옥에서 천자의 기운이 있다?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니까 한무제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 네가 지금 가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장안에는 24개의 감옥이 있었고 수백 명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의해서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간대가 병길이 정의감으로 있던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병길이 막아섰습니다. 나는 감옥 문을 열 수 없다. 내가 황제가 직접 내게 명령하시는 걸 듣지 않는 한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문을 못 열겠다. 그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처형하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감옥에도 군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서 병석에 있는 한무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갔는데 이 병길이라는 자가 폐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황손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황손을 죽이러 오느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무제가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하, 참, 내가 증손이 있었지 걔가 감옥에 있구나. 그러면서 한무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천운인가 보다. 놔두거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거라. 그래서 거꾸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병길이 맞고 나서서 결국은 다 사면이 된 것입니다. 이 병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게, 유병이가 자라날 때에 아플 때마다 의사를 불러와서 고치고 그 돈을 전부 자기가 다 댔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클 수 있도록 모든 음식을 다 자기가 제공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건 뭐 음식이 형편없으니까요. 그리고 유병이가 이제 5살쯤 되니까 그때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병이가 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들도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어린애는 그 둘이 자기 엄마지 않은 거죠. 젖을 먹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여자들을 6개월 동안 더 머무르게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다행히도 유병희의 할머니, 즉
유거의 부인이었던 사량제의 부모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 맡깁니다, 이 유병희를. 그런데 한무제가 죽으면서 또 하나의 조치를 하는데요. 유병희를 황실 족보에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족보에 올렸으니 궁궐에서 키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궁궐을 관리하는 사람을 액정령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액정령이 장하란 사람이었는데요. 이 장하는 제가 곽광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 장한세의 형이 바로 장하입니다. 이 장하는 다른 황손들도 돌봤지만 이 유병희가 바로 유거의 손자란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유거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유병희를 굉장히 잘 돌봐줬습니다. 공부를 자기 돈을 내서 다 시켰습니다. 액정령이라는 것은 공부시킬 책임도 없고 궁궐에서 나오는 식량만 공급해주면 됩니다. 뭐 거처를 마련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데도요, 본인 돈으로 거처를 마련해주고 본인 돈으로 교육시키고, 또 15살이 됐을 때는 자기 손녀랑 결혼시키려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죄인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을 못 시키고 그 옥졸이었던 허광원의 딸 허평구가 이제 결혼까지 시켜주는 이러한 아주 선행을 베풉니다. 이 한 선제는 제가 모두에서 역전의 인생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 죽었는데 강보회사에서 감옥에 들어와서 병길이라는 은인을 만나고 5살 때는 다시 이 장하란 은인을 만나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역사는 참 묘합니다. 이 곽광이 한 소제를 세우고 이 한 소제가 21살 때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후방을 데려왔었는데 워낙 음란무도에서 27일 만에 폐위를 하고 나니까 다시 황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원칙은 이 적장자를 세우자 찾아보니까 바로 유병희였습니다. 그래서 18살 된 유병희를 황제로 모셔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선제입니다. 곽광으로서는 3번째 황제를 세운 건데요. 이 한선제는 곽광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곽광의 가문을 멸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곽광에 대해서만큼은 공신각에다 기릴 정도로 곽광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경이란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그를 공손하게 떠받들지만 여러분, 너무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선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곽광이 나와 함께 황제들의 능에 가서 참배를 하러 갈 때 나는 늘 내 등 뒤에서 가시가 나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곽광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곽광이 자기 바로 앞에 있던 창후방을 폐위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언제 폐위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지금 간단히 이제 한선제의 어렸을 때와 지금 이제 황제 위에 오를 때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곽광이 자기의 딸 곽성군을 황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한선제는 이미 허평군이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곽광은 더 이상 강요를 하지 않고 허평군을 황후로 앉히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인 곽현, 노비 출신 곽현이 너무 야심을 크게 품어서 결국은 이 허평군이라는 황후를 독살하고 맙니다. 그 사건을 이제 곽광도 알았지만 그걸 덮어버립니다. 한선제가 곽광과 같이 했던 기간은 6년입니다. 그런데 곽광이 죽고 2년 후에 곽성군이 황후가 된 지 4년 만에 한선제가 본인이 허평군의 독살 사건을 들춰내서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곽씨 가문과 곽씨 가문으로 인해서 벼슬을 얻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본인이 친정에 나섭니다. 즉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초두에 한선제를 소개하면서 서한 중흥의 명군이다, 소손의 중흥을 이뤘던 황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정치를 했기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소선의 중흥을 이뤘다고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한선제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립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한선제를 대단히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한의 침체기를 중흥시켰던 명군이자 인생 초반부터 역경에 처했었지만 그 인생이 은인들을 만나면서 역전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한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한선제의 정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